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턱관절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턱관절 질환의 치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과적 어떤 치료 방법과 FCST에 대한 치료 방법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계속 이어주시죠. 지난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방송 들으시고, 네. 주위 분들이.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좀 더 쉽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턱관절 장애나 턱관절 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영어로는 TMD, 턱관절 증후군, 어려운 말로는 축두학 장애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턱관절 장애, 턱관절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세 가지 증상, 턱관절 증후군의 3대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3대 증상 중에서 해당되시는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자가진단법입니다. 예. 턱관절 장애 3대 증상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본인이 턱에서 이게 딱딱 소리가 나거나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네. 턱관절 잡음입니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일단 첫 번째 증상이고, 네. 두 번째 증상은 음식물을 씹거나 밤에 잠을 잘 때 이를 악물거나 이렇게 어금니를 악무는 습관, 여러 이유로 해서 턱관절 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귀 앞이 턱관절이 위치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상이고요. 세 번째 증상은 입을 이렇게 벌려봤을 때 잘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개구장애라고 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지, 3지, 4지를 붙여서 그걸 수직으로 이렇게 세로로 네. 세워서 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예.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와야지 정상적인 입이 벌어지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은 입이 잘 안 벌어지면서 이 2지, 3지, 4지를 입에 넣을 수가 없는 분들은 턱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턱 관절이 아프거나 입을 벌릴 때 벌어지지 않거나 간혹은 앞에서 입을 벌릴 때 똑바로 벌어지지 않고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쪽 턱만 더 잘 벌어지고 한쪽 턱은 안 벌어지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개구장애, 입을 벌리는 거에 있어서 불편한 감이 있는 분들은 턱관절 장애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증상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네. 꼭 이 방송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이 3대 증상이 본인에게 있는지 자가진단법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턱관절 증후군의 이런 3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이제 턱관절 소리, 턱관절 통증,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지그재그로 벌어지는 분들, 이렇게 3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턱관절이 원인인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은 아무리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또 지금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시청자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턱관절이 머리 쪽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정 가운데입니다.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두통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두통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분들. 그 다음에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머리 쪽에 뇌혈류가 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네. 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턱관절에서 2번 목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2번 목뼈와 연결된 눈 증상이 나타나요. 안구 건조증이나 눈이 침침하다, 눈이 쉽게 피로하다, 오후가 되면 금방 충혈된다, 눈이 시리다, 눈물이 이유 없이 나온다, 이러신 분들이 40, 50대 이상 분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증상이 이명 증상이에요. 귀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거나 웅 하고 소리가 나는 건데 이게 참 잘 안 낫는 증상이에요. 한방, 양방 여러 치료해도 안 나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 이명 증상이 턱관절 치료를 해주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비염 증상도 계절 환절기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재채기를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보면은. 이런 분들도 비중격이 휜 건데 코가 이게 구조적으로 휜 건데요. 이게 네. 턱관절이 또 원인이 돼서 비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이런 분들도 턱관절을 치료해 줘야지 비염이 재발이 안 되고 잘 낫습니다. 그리고
구안화사라고 입이 마비가 돼서 한쪽으로 돌아가는 병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이제 4주에서 8주 정도 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6개월, 8개월 돼도 후유증이 남아서 입이 한쪽으로 돼 있고 눈꺼풀이 안 내려오고 후유증이 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줘야지 남은 후유증이 없어집니다. 제 치료 사례 중에서도 3년 되신 구안화사 환자분이 오셨는데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눈을 감게 해드린 경우가 있어요. 눈이 안 감겼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치료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마르다, 구강 건조증, 혀에 백태가 끼거나 혓바닥이 갈라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뇌로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항상 피곤한 거예요. 뒷목이 뻣뻣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어서 손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50견인데 잘 안 나으신 분들도 이 턱관절과 목뼈를 치료해줘야지 낫는 분들이 많고요. 50견이 나은데도 어깨는 움직이긴 하는데 네. 여기 어깨 근육이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육통이 그것도 50견은 나았어도 목뼈와 턱관절을 치료해줘야지 근육통이 없을 수가 있고요.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 이게 중증인데 사실은 난치병이에요. 사경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턱관절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고요. 머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있고 예. 파킨슨 증상 같이 소아 어린이들 요즘에 틱 증상이 많아요. 틱이 많은데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는 애들, 끄덕이는 애들 이렇게 또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어린이들이 있고요. 끙끙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신음소리처럼 음성틱이 있고 운동틱이 있는데 운동틱은 손목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거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코를 자꾸 이렇게 킁킁거리거나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음성틱이나 운동틱, 턱관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턱관절이 원인인 틱은 기존 치료로 잘 안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전신의 관절 통증, 류마티스의 관절 통증,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10마디 다, 무릎, 발목, 발가락 다, 네. 고관절, 무릎까지, 허리까지 전신 관절 통증이 아픈 류마티스 질환, 섬유근통 증후군, 턱관절 치료해주면은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이 있죠? 앞에서 얼굴 봤을 때 좌우가 차이가 나고 턱선이 틀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 턱 쪽이 각이집니다. 그래서 각진 얼굴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턱관절 질환을 치료해주면은 얼굴이 대칭으로 되고 얼굴 선도 부드럽게 각진 얼굴이 좀 부드러워지고 눈이 쌍꺼풀이 짝짝이신 분들 있어요. 한쪽만 네. 쌍꺼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턱관절을 치료해줘야지 안면 비대칭 해결되면서 눈이 같게 모양이 같게 변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과 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있다. 이런 분들은 턱관절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턱이 원인이지 아닐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의 불균형이 해결되면 난치성 질환들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 어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좀 생소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제가 그동안 뇌신경계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턱을 치료하면 난치병 증상들이 낫는가? 현대의학으로 낫지 않는 각종 난치성 질환들이 나을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턱관절 치료는 전신 척추를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턱을 치료하는 목적은 척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척추 중에서 1번, 2번 목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턱뼈가 제일 가까운 1번, 2번 목뼈가 안정이 되니까 뇌신경계가 안정이 되고 난치성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턱과 입에 국한돼서 여기 입하고 턱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몸 전신을 봐주는 거예요. 네. 이게 치과적인 치료하고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치과적인 치료는 턱관절에 보톡스를 맞거나 머리나 어깨 근육에 근육 이완제나 이게 주사를 맞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쪽에 국한돼 있는 거예요. 국소의 통증만 제거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리나 어깨 쪽까지는 요즘에 치료를 하는데 전신, 골반, 요추까지는 보질 않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특히 FCST, 기능적 뇌척추요법에서는 전신 척추를 연결해서 턱관절을 치료한 게 가장 치과 치료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전신 건강을
좋아지게 하면서 턱 관절이 좋아지고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난치병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척추를 바르게 해주기 때문인데, 우리 인체에서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그리고 가슴 흉추를 중단전, 배꼽 아래 단전 부위를 하단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개의 상중하 단전을 바로 잡고 턱 관절이 머리에서 상하, 좌우, 전후 이렇게 네 개의 중심축이 있어요. 두개골 쪽에서. 네. 그래서 머리 쪽에서 네 개의 중심축, 전신 척추에서 세 개의 중심축, 그래서 총 7개의 축이 있는데 그 7개의 축에 딱 맞는 한 지점이 있어요. 정말 이 볼펜 끝으로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턱 관절의 위치를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척추가 바로 쓰면서 뇌신경계가 안정되고 척추 정렬을 통한 신경의 압박이 해결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 몸에 참 부드럽고요. 네.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뭐 주사나 이렇게 찔르는 거 없이, 그리고 위장에 장애가 있는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먹지도 않고도 척추를 반듯하게 해줌으로써 낫는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전신적인 좀 개념을 가졌다는 게 기존의 치과 치료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치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틀니를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턱관절 질환 쪽은 FCST요법이 효과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턱만 치료한 게 아니고 턱이 척추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턱에다만 계속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도 척추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턱만 치료한다고 해서 낫진 않죠. 네. 자꾸 재발이 돼서 몇 년이 지나다가 수술할 단계가 돼서 뇌척추 기능학을 시술하는 병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네. 학회 사례를 보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목과 어깨 정도까지는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근막 발통점에 주사를 하는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치과 선생님들도 턱에만 집중을 하다가 잘 낫지 않으니까 이 주변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찾다 보니까 어깨까지는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FCST에서는 골반까지, 발목 관절까지 인체 전신의 균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효과가 더 좋은 건데, 턱과 전신 척추를 연결짓고 우리 인체에서 가진 7가지 중심축에 0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턱 관절과 척추가 함께 맞물려 움직인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턱 관절을 척추와 연결해서 뇌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과 연결해서 치료해 주니까 턱 관절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난치성 증상들까지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이제 치료 방법들을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턱관절의 장애에 관한 두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